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 혼자 사는 사람들 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 특징들이 보였는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1인 가구가 평균보다 경제적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도 더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인 가구 비중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제 1인 가구 우리나라 대표적 가구 형태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30.2%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 24.5%였던 1인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지금 20대 비중이 가장 큰데요. 이게 전체 18.2%입니다. 20대는 자취하는 이 대학생이나 새내기 직장인이 많은 연령대라 일시적인 1인 가구인지 좀 구분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남녀를 나눠서 좀 보면요. 최근 들어서 유독 젊은 남성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21.7%나 됐는데요. 40대와 50대도 20대 청년들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를 나눈 걸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연령대가 좀 다른가 싶은데 여성도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60대에서 70대 노년층의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적다기보다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노년층에서 여성 노인들이 혼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이 평균 수명이 좀 더 길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녀 성별로 1인 가구 분포가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좀 도시에서 1인 가구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예상이 맞을까요? 정확한 예상을 하셨습니다. 예. 1인 가구가 집중된 지역은 전체 인구가 집중된 서울, 경기입니다. 1인 가구의 42%가 서울과 경기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1인 가구 중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이 단연 높은 곳은 세종시였습니다.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데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느라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반대로 전남과 경북은 1인 가구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1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거 형태도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47.3%로 1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월세를 살고 있었고 아파트 대신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거 형태가 취약할 뿐 아니라 1인 가구 연평균 소득이 2,116만 원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전체 가구 연평균 소득의 36.3%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중 22%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22만 원 정도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비중이 68.6%까지 치솟았습니다. 1인 가구에 들이운 이 빈곤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어진 겁니다. 이 경제활동이나 수입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19 여파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아가는 만큼 또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럼요. 하실 건가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신 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더 심각할 수 있죠. 1인 가구의 3분의 2가량은 서비스업, 판매업 등 이른바 불안정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이 가장 큰 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소득이 감소하면 직접적으로 주거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1인 가구 10가구 가운데 6가구만 취업 상태에 있었는데요. 나머지 4가구 취업하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취업자 증가폭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고령층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연령별 취업 1인 가구 비중을 보면 50세에서 64세가 27.6%로 가장 높았고 2030 세대 합쳐도 13.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월세에 살고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주택, 주거 안정이겠죠. 맞습니다. 예. 월세 세입자가 많은 1인 가구의 꿈, 전세 전환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30%는 희망하는 주거 지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꼽았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로는 월세 보조금을 희망하기도 했고요. 장기 공공 임대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16.7%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전체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주로 희망하고 또 월세나 공공 임대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화 듣다가 아니다 나는 1인 가구인데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분들도 그런 계실 것 분들도 같아서 계실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설문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럼에도 나는 1인 가구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던 설문조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 KB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생활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약 60%가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나 집이 있느냐였습니다. 주거가 안정된 사람 가운데 4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혼자 사는데 만족을 하긴 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1인 가구는 대체로 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또 앞으로 인구가 줄더라도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의 1인 가구가 선호할 만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주택계획이나 시장의 계산이 이런 부분까지 아주 면밀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요. 일코노미, 한 사람을 뜻하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나타난 경제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일코노미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과 외식업체 시장입니다. 일코노미 시대를 맞아 주목받게 된 시장 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인데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혼밥족들을 위해서 혼밥존을 만들고 식제품 또한 1인분에서 2인분 소포장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1인 좌석을 매장에 배치한 곳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또는 혼밥족을 타겟으로 극소포장 상품을 판매하는 한 끼 밥상 코너나 제품 판매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업도 그렇지만 여행부터 가전제품까지 요즘에 1인 가구를 공략하는 상품들이 좀 대세가 됐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 시장에서도 이 일코노미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양한 카드사와 은행들은 1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를 위해서 간이은행 디지털 키오스크를 일부 편의점 매장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기존의 국가의 가족 정책은 4인 가족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부의 정책 역시 1인 가구뿐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한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